자유한국당이 1차 민생 대장정을 완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찾아가는 곳곳마다 지역 주민들은 가뭄에 단비 만난 듯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권 청탁은 아니었죠. 또한 과도한 지역 이익 챙기기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떻든 지역 주민들은 일하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구, 그런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가는 곳마다 지역 주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열렬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 눈에는 어떤 것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그것을 부러워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 여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물론 앞장선 것은 셈이 많은 문재인이었지요. 문재인은 경주에 새참 먹으러 갔다. 이것이 5월 24일 처음 도배되다시피 한 그런 뉴스입니다. 물론 문재인도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행사 관련자들이 환호식을 해주었으니까. 그런데 그 행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이것을 혹시 문재인 씨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옛날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경주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새참을 먹는구나. 왜냐하면 요즘 다른 곳에서는 논밭 옆에 그렇게 수십 명분의 국수 상차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면 밖의 진행 요원도 있겠죠. 또 경호 인력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도 별도로 쉬러 와서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주가 양반의 도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모르는 척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먹지는 않았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씨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걸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폐를 끼친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또한 어땠겠습니까? 경주의 여성들은 저렇게 지금도 쓸데없이 풀밭까지 국수를 삶아 날라야 하는 이런 이벤트 때문에 혹사당하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좋아서 10번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의 주인공은 문재인이 아니었죠. 바로 그것은 드론 비료 투하 기계, 그리고 자율주행 모심기 기계, 그것이 주인공이었다. 뉴스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진에는 항상 중앙에 문재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동 새참 서비스 로봇은 아직 못 만든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응해서 하는 행사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죠. 서울 중구 외식업 중앙회 중앙교육원 임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는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죠. 이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열렬한 환호를 받은 것이 아니고 문재인 찍어준 표감 내놔라 하는 아주 거센 목소리를 들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이것은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외식업 중앙회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저도 많은 고생을 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20만 진성당원 만들어서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5대 일간지에 1억 원 들여서 지지 성명도 했다. 지난 4.3 보궐선거 때에도 우리 단체 같이 도움을 준 단체는 없을 것이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손잡고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했다. 이 실질적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그는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여 명을 소집해서 민주당을 도와달라고 지시했다.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죠. 지시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또 더 문제가 되는 발언은 소상공인연합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를 할 때 거기에 민주당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일정한 그런 관여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의 말로는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자기를 붙잡았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동원하는 인원을 3만 명으로 자기가 줄였다. 또 외식업 중앙회는 8천 명만 오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이 이러한 집회를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고 소상공인연합인데 이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숫자를 조작했다. 가짜로 속였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꿔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요즘 민노총이 폭발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이 표값 떼어 먹어서 그런 것인가? 그의 아주 그 간결한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우리도 표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외식업 중앙회에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된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민주당 쪽에서는 외식업 중앙회에 비례대표 28번을 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식업 중앙회장은 이것은 기만이고 의리를 배반한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죠. 돈 많은 상인이 돈으로 군중을 동원하고, 역시 유권자인 군중을 동원하고 돈으로 표를 모아서 상납했다.
이 뉴스를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표값을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그 값을 지불하느냐? 국회의원 자리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리, 주로 비례대표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례대표 번호로 주는데 현재 외식업 중앙회에서는 그 앞번호, 숫자가 더 작은 반드시 그 당선이 될 그 자리를 달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수사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 정의다. 분명히 그는 그런 말을 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당신의 정의, 그거를 이제 제대로 세우기로 합시다. 문재인 대선 자금, 제19대 보궐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7년 5월 이후의 모든 지선, 그리고 보선, 이런 것의 공정성을 진상조사하기로 합시다. 양정철, 김경수, 드루킹, 그들은 물론이고 문재인 펀드도 다 열어 젖혀 보기로 합시다. 또한 문재인 과거사 조사위원회도 설치해서 샅샅이 밝혀내기로 합시다. 정의를 이루어내기로 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